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 지난 9일에 종영한 SF 앤솔러지 드라마 시리즈죠. SF8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 완전한 사회를 꿈꾸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 SF8.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8명의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의기투합해 선보인 8편의 SF 옴니버스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생명 하나가 죽어야 생명 하나가 산다면 어떡하죠? 특별히 원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기본 모델로 해. 못 들었어? 그냥 빅데이터 알고리즘일 뿐이야. 뭐야 또 실패야? 인내심계 바닥나. 동물 좋아한다는 것도 뻥이고 역대급 입벌고. 사랑을 못 찾으셨다고요? 가상 데이트 앱 증콩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이제 7일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살려내신 거잖아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언제부터 흉내를 낸 거야?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부터 공포, 재난까지 독창적인 소재들로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SF8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볼까요? 네, SF8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민규동, 도전, 크로스오버, 캐릭터, 김혜진, 시네마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드라마와 영화의 화법을 입힌 SF8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이 키워드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장르 관련 검색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장르죠. SF를 차용해서 기획 단계부터 눈길을 모았는데요. 프로그램 관련 긍부정 감성어를 살펴보면 실패하다, 이상한, 낯설다, 난해하다 등 SF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부정 감성으로 떠올랐고요. 사랑, 성공적, 선호, 가능하다, 완벽한, 신선한, 기대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의 재미를 느낀 시청자들의 호평이 긍정 감성어에 드러났습니다. 네. SF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근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공상과학 장르 특유의 상상력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SF8 시리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장르에 좀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대중적인 실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SF가 낯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풍경 자체도 낯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블록버스터 영화로 제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또 많이 접하지 못하는 장르인데 SF8은 이것을 이제 안방극장에 시리즈로 도입을 한 거잖아요. 어떤 스펙타클 구현에만 애쓰기보다는 공감대 있는 스토리텔링 구현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요. 가령 이제 뭐 계급 갈등이라든지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는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SF8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학 이론을 이용한 하드 SF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뭐 긍정 감성어가 가능하다, 뭐 신선하다 이런 것처럼 SF 장르를 지상파에서 이렇게 시도해도 가능하다라는 호평을 얻어낸 것이 이 프로젝트가 성취한 가장 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부정 감성어로는 뭐 실패하다, 이상하다, 낯설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신선한 시도는 늘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식으로도 시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즐겁게 봤고요. 하나 더 빅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연관 검색어라든지 글 같은 것들이 좀 다양했어요. 그 어떤 빈도수나 언급량에 비해서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것에 이걸 본 후기 같은 것들을 본인의 생각들을 요약해서 많이 올리셨는데 양보다는 질적인 어떤 이런 언급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8편 중에 7편이 그 한국 SF 단편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SF 단편 소설을 각색을 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선보였을 때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 영화 방송계 쪽에서는 이렇게 완성도 높은 원작이 될 만한 작품들이 충분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한다라면은 양쪽에 윈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네, 가상현실,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의 보급 같은 신비롭고 낯선 세계관을 살아가는 8작품 속 캐릭터 관련 키워드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갖고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 가진 고민은 다르지 않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이 같은 공감되는 캐릭터를 위화감 없이 잘 표현해낸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 결과입니다. 인물 연관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 최시원 씨, 이현희 씨, 김보라 씨뿐만 아니라 안세아 씨, 김한나 씨 등의 이름도 순위권에 오르면서 조연 배우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여러 작품에 출연한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 이들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이유를 해석해 본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 상위권을 차지한 배우들을 보면은 SF라는 장르에서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기회였기 때문에 일종의 도전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다양한 변신을 시도를 했어요. 최시훈 씨 같은 경우 이제 특수분장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게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3위를 차지한 김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배우와 멜로드라마를 같이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이 이런 검색어 순위 상위권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희 씨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 공개됐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틸이나 포스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 그게 너무 잘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포스터만 봤을 때도 도대체 어떤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고요. 그게 또 초반에 입소문을 내는데도 어느 정도 유효했던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그날 싱크홀이 생긴 거야? 내 동생은 왜 구해주지 않았지? 멀쩡한 애를 왜 그곳에 보낸 거야? 내 동생을 왜 죽게 만들었냐고! 말해. 안 그러면 당신의 만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할 테니까. 잠깐만. 단순히 이게 스틸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되게 흡족한 연기 변화를 또 보여줬고 그게 SF 세계관 안에서 잘 살았다라는 만족도를 줬기 때문에 방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회자가 되면서 이제 높은 검색 순위권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우들이 드라마에 출연하고 검색량이 높아지고 할 때 가장 큰 요소는 작품 내 캐릭터도 있지만 원래 기존 팬덤의 역할이 사실은 크거든요. 지금 뭐 안세아 씨나 김한나 씨도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증강콩깍지에 출연한 조연 배우들인데요. 이분들이 순위가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시원 씨 같은 압도적인 언급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다양한 배우들도 발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현상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프로젝트와 캐릭터 자체에 대한 관심부터 스타 팬덤까지 인물 검색어에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SF A 시리즈에는 익숙한 배우들은 물론이고요. 신예 배우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는데요. 위원들이 인상적으로 본 배우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이제 인간증명에서 영인 역을 맡았던 장유상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단순히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여기에서 또 인간의 의식과 공존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 안에 1인 2역을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연기를 해야 되는 되게 좀 복잡 다단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소화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배우 문소리 씨와 투톱으로 마치 2인극처럼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연기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으세요?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 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버리지 마세요. 보세요. 저예요. 어머니가 저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문소리 씨를 시험하는 듯한 어떤 팽팽한 심리 스릴러 자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섬세한 연기력이 요구가 되는데 굉장히 잘 소화했고 나와 타자의 경계를 또 그런 어떤 경계에서 생기는 폭력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잘 담아낸 장면인 것 같아서 이 장면과 장유상 씨의 연기, 캐릭터가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SFA 프로젝트의 최대 수확 중에 하나는 우주인 조안의 2호로 나왔던 최성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호는 뒤바뀐 운명 때문에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계급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보호 장비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운명의 그런 우연에 휘말린 인물인데요. 자신의 새로운 생명을 찾고 변화해가는 인물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아는 사람이야. 여기 이 붉은 액체는 세포 배양에 필요한 너 대신 항체 주사 맞았다고 얘기해줬어? 아니, 왜? 운명의 장난에 대한 복수 뭐 그런 거야? 아니, 선물이야.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이 어떤 그런 발견의 순간에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것 없이 어떤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표정으로 보여줬는데 굉장히 훌륭한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인 조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의 하나의 운명을 넘어선 우주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 굉장히 잘 연기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민규동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네, SFA 총괄 기획자인 민규동 감독 관련 검색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선두에서 이끄는 동시에 간호중의 연출을 맡아서 의식불명 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간병인 중에서 누구를 살릴지 고민하는 간병 로봇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혜진인데요. 김혜진 씨는 간호중의 원작 단편소설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의 작가입니다. 작품 속 독특한 설정에 흥미가 생겨 원작까지 찾아보게 된 시청자들의 관심을 의미하는 검색어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키워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인의 감독들이 자신의 색깔을 담아서 완성한 8편 중에서 SF 드라마로서 완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저는 이제 간호중이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SF 시리즈의 어떤 시작이자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수녀님, 생명 하나가 죽어야 생명 하나가 산다면 어떡하죠? 엄마 잘 부탁해.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보호자가 삽니다. 잠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살인이에요. 연정인과 그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청률 순위표를 확인해 보면 이 간호중이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작편들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첫 단추를 잘 끼웠던 간호중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신이라는 작품을 꼽았어요. 이 작품을 꼽은 것은 이 SF8이라는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기획 의도가 일단 낯선 장르를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안착시키는 그런 데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좀 부합하는 작품이 이제 만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신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에서부터 굉장히 남달라요. 운명은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조롱한다. 아날로그적인 라디오 목소리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 외곽 도로를 운전을 하고 있고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딱 끼어드는데 주인공인 이현희 씨가 동생이 어떤 돌연사를 해서 그 사고의 현장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주인공이 도로에 생긴 어떤 거대한 싱크홀을 마주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오프닝부터가 이제 이 작품의 어떤 그 차별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씬이었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미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아이러니한 설정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현재와 가장 닮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만신이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꼽았습니다. 우리가 SF라고 할 때는 사실은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SF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인 조안이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계급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떤 삶의 그런 방향까지도 미리 결정이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통찰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의 은유가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면모까지도 포기하지를 않아요. 이호와 조안의 어떤 사랑 이야기까지도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깊이 다루어서 무척 감동적인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작품이 있다면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작품도 인상적이었는데 지구 종말까지 이제 7일이 남았습니다. 잠깐만! 주인 없는 집 왜 들어갔어요? 그 집에 사시는 선생님이 초능력자세요. 너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저한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절 못 잊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 작품의 소재는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멸망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화 아마겟돈처럼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숭고한 행위로 그리는 것이 전통적인 서사라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늘 전체 삶을 개인의 삶보다 앞서서 놔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형태의 어떤 재밌는 반전이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요? 네, 몰랐어요.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처음부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에? 죄송해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서 항상 늘 인류를 살려야 되니까 네가 이것을 해라라는 식의 어떤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개인이 나왔다는 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서사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SF 드라마 시리즈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SF8.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온다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주제의식과 내용을 담기에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 뭔가 좀 서둘러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느낌 받았던 것 같고요.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좀 고민하려면 이거보다는 좀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꼭 단시간으로 이걸 좀 한정지어 놓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이 SF8은 SF가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 이런 드라마 장르를 소개한다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자체도 약간 SF에서는 고전적인 주제들이 많이 소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익숙한 시청자들에게는 아주 새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이전에 많이 봤던 예를 들어서 뭐 미드나 영드에서 익숙한 주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2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시도해야 하고 이것이 한국적인 소재와 SF를 결합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 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약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좀 공개되는 과정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먼저 선 공개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MBC에서 방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전략이 시청자 수나 스트리밍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다음 시즌에서도 마찬가지 효과, 마찬가지 배급 전략을 사용한다면 TV판을 먼저 공개를 하고 한 일주일 뒤에 TV판에 다 담아내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감독판에서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오리지널로 공개를 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상파 를 보는 사람들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다 흡족할 만한 윈윈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F 드라마 시리즈의 새 지평을 열면서 완성도 높은 이야기들을 선보인 SF8. 참신한 주제와 다양한 문제의식을 더한 작품들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